하여튼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문제가 세 종류가 있어. 단계별로 나눠져 있겠죠? 거기 맨 처음에 9쪽에 보면 노림이라고 있어. 선생님 교재 자체 교재 이름이 노림이에요. 노 리미트의 약자고 선생님이 노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등등 이름을 되게 붙여보고 쓰고 있어. 노림이라고 하는 게 노림이라는 노 리미트 무제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물리 실력을 무제한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의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림.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약간 의미가 괜찮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교재 이름이에요. 선생님 교재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인데 여러분들 지금 날 다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는 단계는 총 4번의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이 책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교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로 할 건데 두 번째 교재도 이거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할 때는 저희 부쪽에 있는 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린이에서 따온 그 이자를 붙인 거란 말이야. 가장 이제 쉬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 그 노림이 문제만 하시면 돼요. 그 뒤에 있는 넘기다 보면 12쪽에 노림수라고 있을 거야. 거기부터는 어려워져. 노림수. 가끔 노림이에 있는 문제도 어려울 때 있어.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다. 전반적으로 노림이는 좀 쉬운 편. 노림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를 처음 한다는 가정하에 노림수 문제는 풀기 조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숙제가 아니다. 숙제는 노림 2까지만. 그리고 넘기다 보면 또 노림꾼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림꾼까지 풀게 돼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간고사를 볼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노림꾼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풀기 어려운. 뭐 이렇게 대작대작 했더니 답이 나왔다 와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굉장히 물리적 개념적으로 이렇게 쫙 풀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숙제는 뭐까지라고? 노림이까지만 하면 돼요. 노림수도 저는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돼. 그리고 노림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건 자유야, 그죠? 있으니까 그 교재를 일부러 편집을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물리적으로 조금 약간 적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좀 빨리빨리 발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좀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카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설명해주고 문제도 몇 개 풀어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좀 강력한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물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물리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째 하든 간에 얘들아 이게 지금 말 나온 게 다 얘기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물리를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야. 잘 모르겠는 거지 뭐 그냥. 두 번째 배우면 니네 두 번째 배우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수업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요만큼인데 난이도를 높여버리니까 또 어려운 거야. 그게 이제 올 겨울이 되겠지. 내년 3월이 되면 니네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 거 알지? 난이도가 또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이렇게 하나씩 쌓을 때마다 그 다음 수업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리 수업을 들으면 계속해서 어려워 그냥. 물리 두 번 했으니까 좀 쉬워져야 되는데 와 나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올라간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시 대학을 뭐 물리 관련된 그죠? 뭐 이런 걸 한다거나 공대 쪽으로 가서 물리를 또 대학 물리를 배우면 또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평생 그냥 계속 어려운 단계를 계속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성인이 완전히 돼가지고 직장 취직할 때까지는 하여튼 배우는 과정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당부 말씀 하나 부탁. 절대로 물리 처음 배울 때 어렵다, 난 못하겠다, 나는 못 푸는 것 같다, 나만 모르는 것 같다, 난 물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등 이상한 이런 생각들은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만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들어. 그걸 이제 극복해내고 천천히 하면 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격이 좀 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막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풀겠어 하는 건 되게 좋은 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안 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당해보고 저렇게도 다 속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고 어려운 것도 한번 부딪혀봤다가 좌절했다 이게 쭉 누적돼야 실력이 나오지 갑자기 머리를 짠다고 막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학 배워봐서 알 거야.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근데 수학보다 약간 다른 형태로 어려워. 다른 형태. 수학은 이렇게 배워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물리는 도대체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른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 손을 못 대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숙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다 보니까 쌤이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질문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 잡기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해도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애들이 별로 없어. 뭔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을 거야. 해설지 보고 대충 이렇게 대충 된 것 같다 하면 뭐 풀겠다 넘기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빨리빨리 안 느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고생스럽긴 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책을 주고 나가는 숙제 그리고 노림수 노림꾼까지 전부 다 내가 문제풀이 영상을 태블릿으로 화면 녹화해서 보여내줄 거야. 가끔 우리 선생님들 계실 거야. 근데 이게 물리 선생님들 중에 아마 모르겠어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 선생님들 좀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름을 맞춰볼까? 내가 맞추라 했는데 내가 번영인 걸로 알고 있었지. 자네가 오전에 올려다가 못 오네 아닌가? 번영이 너는 이 시간으로 아예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풀이 녹화 파일을 유튜브 링크를 수업이 끝나면 매 수업 끝날 때마다 각각 진도에 해당하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싸그리 다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도 다시 풀어서 올려. 그러니까 어쨌든 풀세트로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해설지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여기서 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면 쭉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작년에 2학년 애들 물리원 수업할 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전까지는 막 질문을 하란 말이야 막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얘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와 이러더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좋아할 얘기가. 알았어 한번 해줄게 라고 이제 집에 가서 태블릿을 내가 선생님 태블릿이 없었거든 그때까지. 그래서 삼성 걸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야. 애들이 계속 클릭하면서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걸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단톡방을 내가 조만간 만들어서 좀 이따 만들 거야. 단톡방 만들어서 올려주면 집에서 숙제할 때 참고해서 보면 된다. 자기 필요한 문제만 보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넘기면서 빨리빨리 보면 되니까 그렇게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좀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 어렵다? 좀 솔직히 고백하면 조금 심하게 귀찮더라고. 왜냐면 이게 그냥 나 혼자 문제를 한 뭐 30문제를 푼다. 그럼 이제 금방 풀 거 아니야. 선생님은 이렇게 쭉 풀면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게 녹화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하나당 10분씩 걸리기도 한다. 되게 오래 풀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막 1시간짜리씩 막 되고 몇 문제 안 풀었는데 2시간짜리여가지고 쪼개서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알아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냥 선생님 왜 뭐 괜찮아 좋겠네요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내 입으로 말하기 니나. 구독 좀 눌러. 구독 좀 누르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었어. 유튜브를 애들이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조금 더 해보세요. 그래서 2학년 애들이 내가 유튜브를 뭘 하냐. 선생님 요새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몇 개 나왔어. 지금 이거 말하는 거 말고도. 그래서 이제 아직 시작 안 했고 근데 그 구독자 수가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면 돼. 근데 내가 구독자 수를 1000명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어떤 쇼츠부터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막 만들어낼 거야. 그럼 이제 유명해진다고 내가. 딴 데 가서 이제 막 강연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연예인도 만나고 저기 초청 강연 같은 거 하고 저기 BTS도 만나고 저기 백악관 앞에서 강연도 하고 이런 식의 아니 여기 혹시 모르는 거야? 하여간 그 모든 시작은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입니다. 좋아요는 괜찮아요. 됐습니다. 알림도 됐어요. 뭐 다른 것도 막 올라가니까 다른 학년 것도. 그러니까 그건 됐고 그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학님에서 뭐 가입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아마 다른 수업 때 하는 데 있을 거야. 그거는 좀 더 쉬는 시간에 한번 안내하고요. 그러면 지금 한 명만 안 온 거죠? 이경보라는 친구 안 온 거니까 하여튼 그 정도 안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이어서 안내를 좀 해줄게 필요해서 한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7주입니다. 7회차야 그죠? 오늘 그다음에 수요일 그래서 7회차 8월 14일에 끝나죠. 금방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숙제는 지금 너희들 노리니라는 걸 문제 보면 문제가 몇 문제 없어. 그러니까 숙제가 되게 조금일 거라고. 근데 이제 숙제 그렇게 너무 조금이면 조금 섭섭하니까 2번당 한 번씩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위클리 자료가 하나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같이 숙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이틀 동안 배운 걸 일주일 동안 이제 숙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양은 적정히 맞춰줄 거야. 너무 심하게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난 별로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자꾸 테스트 어머니들이 자꾸 보라고 하시니까 궁금해 하시니까 내 예상에는 아마 오늘이랑 수요일은 테스트 없이 그냥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번 볼까 싶은 정도인데 모르겠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테스트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테스트는 편하게 할 거고 문제도 많이 안 할 겁니다. 한 번 테스트당 한 10대 문제 정도만? 15문제? 그 정도 괜찮잖아. 그래서 뭐 엄마한테 보내줘야 돼? 선생님 어쩔 수가 없어. 혹시 마지막으로 물리 한번 했었다 손 들어볼까요? 어설프게라도 한번 슬쩍 옛날에 했었는데 뭐 자신은 없고 하여튼 살짝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 해봤어. 중학교 때 언제 했나? 타이밍이 좋았네. 윈터 같은 거 한 건가? 인강으로 어쨌든 뭐 노력을 한 거네. 자네의 의지였나 엄마의 의지였나? 훌륭한 친구예요. 해봤더니 소감 한마디만 하고 시작합시다. 끝까지 다 깼나요? 오, 대단한데? 뭐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1회 이상 한 걸로 들어오지 왜 여기로 왔어? 그런 것도 있어? 난 모르는 조건이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구나. 거리랑 변이부터 가봅시다. 이동 거리랑 변이 될 거야. 잘 배워봅시다. 뭐 어렵다고 한들 천천히 하면 되겠죠.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얘들아 여기는 첫 물체들의 움직임, 운동에 대한 단원이야.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1교시 때는 뭐 끄덕끄덕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지금 이미 중력이랑 운동량, 충력량 파트를 거의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갈 거니까 2교시, 3교시로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마지막 3교시 때 그래프 연습 좀 할 건데 그래프 연습 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뒤로 가서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약간 마음가짐 있게 하시고 거리라고 하는 건 요거 이제 단순한 얘기예요. 이동한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한 총량이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되고 변이라고 하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거리와 변이는 기호를 뭐로 쓰냐면 얘들아 기호랑 단위는 다른 거예요. 기호는 말 그대로 약자 같은 거고 단위는 너희들 알고 있는 미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터나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거 들어본 거 같죠? 뉴턴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단위야. 그래서 이 결이랑 변이는 둘 다 기호를 S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S라는 쓸 거고 서페이스의 약자입니다. S 쓸 건데 원래 이제 거리와 변이는 이제 스칼라와 벡터다라고 해가지고 위에 화살표를 붙여주는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뭘 원해서는 그걸 그다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됐고 근데 분할 설명 조금만 할게요. 이동한 총량이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방향 없이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 얘는 이동거리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자네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네가 걸어간 발자국 수가 몇 발자국이니 이렇게 묻는 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도 그냥 발자국을 띄었다면 그냥 그 띄인 발자국 수 곱하기 한 발자국당 보폭당 그죠? 거리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총 자네의 이동 거리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동 거리는 방향이 없어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도 그냥 계속 카운팅을 하면 된다고 그냥. 이동 거리는 그런 개념이야. 근데 변이는 얘가 좀 어려워요. 얘가 중요합니다. 변이가 중요해 얘들아. 변이.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거랑 엮여 들어가는 개념이 되게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럼 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방향이 있어. 물리 처음 배울 때 이 방향이 있다라는 말이 참 거래.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방향이 있다는 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오른쪽 왼쪽을 구별할 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뭐 왼쪽을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 서 있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3m를 간 거야. 그럼 내 위치가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변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3m를 갔다라는 의미로 플러스 3m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오른쪽 3m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약속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3m를 그 플러스 개념을 만약에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정확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3m를 이동한 건 알지만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모르잖아.
이쪽으로 가도 3m 가면 3m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배울 때는 좌표 간 거리, 좌표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계속 했던 이렇게 해서 x축, y축 해가지고 일사분면상에서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입니다만 A에서 B까지 요 개념인데 뭐 이게 지금 x축과 y축이 있는 거니까 여기 x1, y1, x2, y2 이런 식의 좌표가 있잖아. 그죠? 점들은 이 점들의 좌표가 있는데 이 위 좌표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라고 하는 개념은 이 좌표랑 저 좌표 사이에 얼마나 어느 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냐라는 말과 똑같아. 좌표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거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서 구하던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라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좌표 간 거리인데 반드시 어떤 거리냐면 직선 거리.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뭘 해주라고? 방향까지 넣어주라. 이렇게 하면 변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위는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처음과 나중 위치. 그러니까 처음 좌표와 나중 좌표. 어떤 친구가 철수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걸 이렇게 뱅뱅뱅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과 나중의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만 따진다. 방향이. 그러니까 얘는 약간 다르지 개념이. 그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쓰진 않을게. 필요하면 쓰세요. 거리는 어떤 친구가 움직이고 있다면 계속 움직여 얘가 멈추질 않아. 그러면 계속 카운팅이 될 거라고. 그럼 거리라는 값은 절대 수치가 줄어들 수가 없어. 움직이고 있는 한. 맞죠? 그거를 그래프에다가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y축, x축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는데 애가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거리 그래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념 이해됐죠? 줄어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누적 값이라는 얘기야. 근데 변이는 좀 달라. 애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면 처음과 나중 위치 사이의 거리, 직선거리니까 변이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랬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변이가 0이 될 수도 있지. 반대로 가버리면 변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예제 보시면 예제 1번 직선상에서의 운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너무 쉽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좀 이제 좀 사고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5m가 이거 철수라고 하자 얘들아. 내가 사람을 지워버렸는데 이거 편집하다가 5m 갔다가 2m 돌아왔어. 이때 걸린 시간은 만약에 10초 걸렸다고 합시다. 애들 너 중학교 때 거속식 개념은 알죠? 아, 근데 통합학 했으니까 속력이라든가 가속도 이런 개념은 있을 거 아니야.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 거 아니야. 아무튼간 그러면 이 친구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철수의 이동 거리는 당연히 7m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리는 7m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철수의 변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처음과 나중에 직선거리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직선거리는 3m겠죠? 3m인데 처음에 비해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방향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3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3m라고 써주면 베스트고요. 뭐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3m라고 써도 문제는 없어. 아무튼 개념 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변위의 크기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변위의 크기. 앞으로 너희들이 물리 배울 때 이 어떤 그 방향을 갖는 물리량 얘처럼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올 거야. 아닌 애도 나왔대. 없는 애도. 근데 이렇게 방향을 갖는 애들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학교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낼 때 수능에서 문제가 나올 때 그 머시기의 크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 말 그대로 크기값, 그러니까 절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위의 크기라고 하면 이거는 변위에다가 절대값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이게 플러스였든 마이너스였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숫자만 딸랑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결론.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움직였어. 얘를 떠나서 얘 말고도 어떤 다양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양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그 친구의 거리와 변위의 크기의 관계는 그러니까 변이 크기 빼고 변이 이래 버리면 안 돼. 그럼 비교 자체가 안 돼. 변이는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이니까 그런 비교법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개체라고. 그런데 변이의 크기 그러면 이제 숫자잖아요. 얘도 숫자란 말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절대 거리는 이런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작을 수가 없을 거라고. 요거 이해될까요? 거속시는 알 것이고, 그죠?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는 알 것이니까 몸풀기 한번 해봅시다.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한번 풀어봅니다.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지? 약간 길을 가지고 있군요. 하여튼 4번 괜찮습니까?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는데 설명을 풀이를 해주는 문제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기 뭐야 A에서 B까지 2초, B에서 C까지 1초, C에서 D까지 4초인데 A, B 구간과 B, C 구간의 평균 속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걸린 시간이 2초, 1초인데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건 빠르기가 똑같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리는 반반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AC도 아니 AC와 BC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맞죠? 3m, 3m 잡아주면 되는 거지? 3m, 3m. 그래서 AD는 5m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위에 곡선상에서의 운동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곡선상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 버리면 60m 거리인데 이렇게 돌아오면 150m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여기서 도착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꼭 직선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평면상에서 움직여도 어쨌든 이렇게 도착했다면 뭐 이동 거리 어렵지 않잖아. 150m라고 해주면 될 거야. 변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변이의 크기가 아니고 변위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사이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아래쪽을 여러분들 뭘로 잡을 건지 결정하면 돼. 만약에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그죠? 좌우 방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뭐 저는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랍니다. 아래쪽 마이너스로 잡으랍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면 선생님 그 문제 풀 때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제가 뭐랄까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나요? 일관성 있게 하면 되고 학교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를 정해주는 문제도 있어. 단 아래쪽을 뭐 마이너스로 한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 빼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뭐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 거야. 근데 방향을 꼭 표시하게 하고 싶으면 뭔가 이제 알 수 있게 해준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변이는 60m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60m 이렇게 체크. 그죠? 마이너스 저 부호를 빼먹으면 안 돼. 저거 항상 조심해야 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부호를 빼먹지는 않았나. 변 위의 크기는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죠. 변의 크기는 그냥 60m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만약에 세 바퀴 반을 돌았다고 해봅시다. 세 바퀴 반, 뭐 별거 없어요. 몸풀기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쪽에도 한 바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 바퀴 반이라고 하면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50m. 잘했습니다. 하지만 변이는 여전히 얼마? 마이너스 60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죠? 거리와 변이 개념 정확하게 잡으면 돼.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다 쓰시면 되고. 자, 이거는 지우고 얘들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씩 좀 무거워질 거니까 거리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좀 있어요. 변이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있어. 저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단위 시간당 거리, 단위 시간당 변위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속력, 시간분의 거리 이 개념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변이에서 파생되는 거, 이 친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라고 하고, 얘들 거기 오토가 하나 찍혔더라고요. 밑에 있는 건 속력이 아니고 속도입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발견해 줬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되죠. 이제 머리가 조금씩 아파요. 머리가 조금씩 아파질 겁니다. 이 친구, 속도라는 이 친구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친구예요. 쟤는 왜 방향이 있나 생각해보면 좀 전에 배웠던 이 변이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이 있는 거, 얘들아 시간은 방향이 있을까요? 시간에는 방향이 없어, 그죠? 아래쪽 시간 이런 말 없잖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없는데 방향이 있는 어떤 물리량을
방향이 없는 물리량으로 쪼개놓은 거거든. 마치 이런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오른쪽이라는 강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결국엔 뭐야?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연결된 거일 거라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 사고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중간중간 계속 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라 라고. 방식을 바꾸는 거야, 방식을. 선생님이 엄마한테 설명할 때도 얘기하는데 물리적 사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물리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죠. 물리적 사고를 할 줄 알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워. 이 일상적 사고와 물리적 사고 간에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게 좀 있어. 그래서 물리학자들 중에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꽤 있다. 왜냐면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또라이같이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개념적이고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수학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가 물체가 움직이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잖아. 힘을 주고 할 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많이 아프겠는데? 깨지겠는데? 이런 생각들은 제일 위험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식이라든가 개념에 의존해서 걔를 해석을 할 줄 알아요.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거야. 아무튼 간에 변이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보니까 이걸 시간으로 나눈 것도 방향이 있게 된다. 그러면 애들이 끄덕끄덕 알겠다 한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냐면 변이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양쪽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죠? 그 얘기는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까지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운 게 변이가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변이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똑같다는 건 위치의 변화량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의 방향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나중에 좀 문제 때 풀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나 그 정도까지 체크해주고 약간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하면 되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변이는 변이 방향을 속도의 방향이 그대로 가져간다 그랬지. 맞죠? 이 친구 다시 돌아갈게요. 철수 한번 잘 보세요. 철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변이가 얘들아 이것도 방향을 잡아줄게.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라고 약속을 한번 하고 가자고. 반대로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어. 아무튼 그럼 철수는 변위가 얼마냐 라고 하면 플러스 3m라고 하게 될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변위의 방향이 플러스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죠? 속도를 구해봐.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이런 말을 쓴다고. 아무튼 보니까 10초 걸렸으니까 10초 걸렸고 변이가 플러스 3m니까 속도를 구하면 10초 걸린 시간 10초 만에 변위가 플러스 3m 해가지고 플러스 0.3 속도의 단위 미터/s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철수가 속도가 오른쪽으로 0.3m/s구나 라고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철수를 딱 보세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치?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를 구해보는데 플러스 값이 나와. 왜냐면 변이가 플러스야. 근데 변이의 부호와 속도의 부호는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철수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쟤한테 너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겠어. 뭐라는 거냐?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15초 줄게. 빨리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나? 좋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막 던지면 됩니다. 총 거리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네 뭔가 물리도 좋아하는 것 같고. 자네 물리 쪽 뭐 공대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안경 쪽 오, 물리가 딱이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가업인가? 아니 그냥 물리는 아 머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난 안경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경을 하고 싶다는 거야? 네. 너 그 안경 쪽 사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어디서 알았구나. 어떻게 알았어? 집에 누가 계셔? 아니 그냥 안경 맞추러 갔을 때 어. 물어봤는데 그건 잘 버린다고. 그래서 꿈을 그걸로 딱. 그렇지 사람이 어차피 안경은 써야 돼요. 그죠? 기술이 발달해도 렌즈 어쩌고 해도 어쨌든 안경은 필요할 것 같긴 해.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 오는 날 우산은 써야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우산은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잖아 이게. 뭐 대단히 어떻게 막 뭐 일체형 우산 이런 거 없잖아. 맨날 들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런 소품이 몇 개 있어. 선생님도 그거 볼 때마다 참 우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도 영영 없나 싶기도 해. 밑에서 바람을 이제 강한 선풍기처럼 밑에서 위로 바람을 휘잉 쐬가지고 빗방울을 날려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시끄러워서 살겠어 그죠? 결국 우산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왜 자동차 지금 엄청 많이 발달했잖아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이 앞에 있는 와이퍼는 사실 계속 이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비슷해. 그 와이퍼 볼 때마다 그 생각 많이 해요. 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래서 와이퍼 사업은 애지간해서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내가 선생님도 안경집에 가서 물어본 적 있어.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사장님이 뭐라고 막 하길래 난 그냥 물어본 거거든. 아 사장님 근데 요새 안경집 괜찮아요? 이게 잘 되나요? 손님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많이 좀 남는 편인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아 제가 사실 저 옆에 저쪽에 한 2호점이 또 있고 저쪽에 또 3호점이 있대. 총 3개를 하고 있대. 오 되게 부자신가? 근데 한 지점당 얼마나 순수익이 나오는지는 모르잖아. 그냥 물어봤어 궁금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오시냐. 실례지만 아 뭐 실례 아니래 괜찮대 말할 수 있대. 보통 그런 거 약간 숨기잖아. 근데 그 아저씨는 좀 되게 열렸더라고 마음이. 한 지점당 1,0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럼 3개니까 3천만 원이 나온다는 뜻이야 한 달에.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일단 그 가게 안경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손님이 뭐 대단히 막 많지도 않아. 그냥 한 명 어쩌다 한 명 있고 없고 이런 느낌이야. 하나 팔 때가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남는다더라고. 하나당 되게 많이 남는데 원가가 되게 싸대. 원가는 2, 3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이거 보통 안경집 가서 해봤니? 해본 사람은 이거 싸도 10몇만 원, 비싸면 3, 40만 원씩 막 올라가잖아. 이게 비싼 건 좀 비싸. 몇 개만 팔아도 그러니까 하루에 2개만 팔아도 그잖아. 한 달에 1,000이 되는 거야. 그런 구조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4, 5점을 낼 거래. 내가 열고 싶더라고. 탐나잖아. 안경사 자격 따면 되는 거잖아. 굳이 없어도 열 손이 있긴 한데. 아 그래? 벌써 편법을 알아보셨군. 대단한데? 그래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달라요. 아 많이 알아봤네 저 친구. 하긴 뭐 부동산에 가도 자격증 없는 아줌마도 있고 그렇더라고. 해결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다르지? 내가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평균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저희 도착할 때까지의 전체 총 시간에 대한 변이는 어느 쪽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 여러분들이 보는 건 평균 속도예요. 그런데 저 친구가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왼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때 얘기하는 거는 이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순간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의 차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말은 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분의 변이할 때 이 시간을 아주 짧게 수학 선행국 시간 친구도 있으면 극한값을 취하는 겁니다. 영어로 시간을 아주 0으로 줄이는 건데 극한을 물리해서 쓰질 않아. 개념이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을 아주 짧게 해서 그때 움직인 거. 그러니까 저 철수를 조금 확대하면 철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다가 시간을 조금 정말 0.000몇 초만 착 옮기면 이쪽으로 이만큼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분명히 변이가 왼쪽이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순간 속도는 왼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다 잡고 가니까 오른쪽이 나오는 거야. 자동차 타면 계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속도 보여주는 거.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속도계라고 하면 안 맞는 거겠어요. 그지? 왜냐면 그 숫자나 이렇게 바늘을 보고 이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유리창 밖을 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속도계라고 하면 안 되고
속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걸 거야. 혹은 속력을 보여주는 걸 거야. 그런데 이 계기판에 있는 바늘 혹은 그 숫자가 순간 속력이겠어? 평균 속력이겠어? 내가 속도를 줄이면 그냥 확 줄어버리고, 그죠? 밟으면 쭉 올라오고. 순간 속력인 거죠. 지금 현재 움직이는 빠르기를 보여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맞지? 생각보다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지금 예를 간단하게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약간 낚시성, 함정이 있는 이런 문제들은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대처를 하려면 개념이 조금 탄탄하게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우는 거니까 대단히 막 이렇게 막 머리 쥐어뜯고 이렇게 갈 건 없고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아무튼간에 속력과 속도 개념.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했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평균 속도건 평균 속력이건 평균 가속도건 평균 힘이건 간에 평균 머시기가 붙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걸린 머시기분의 총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풀면 되고, 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못해요. 순간 속력이 얼마야? 지금 현재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는 거긴 한데, 그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아직은 풀지 못한다. 그냥 몇 초인 순간 얼마냐 좀 더 등가스 도는 것을 할 수 있긴 하죠.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평균과 순간이 무슨 차이인지만 알면 된다.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자 얘들아, 예제 2번은 한번 집에서 한번 심심할 때 해보시고요. 예제 2번은 답은 4번이나 4번 골라 체크해 주시고 그냥. 자 예제 3번 미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제 3번.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평균 속력이 2.4V인데 기억이 얼마냐라고 물었잖아. 그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 전체 총 걸린 시간, 그래 총 거리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거리가 S라고, 기억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전체 총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AB 구간을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 BC 구간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야. 그 두 개의 시간을 더해버리면 전체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시간은 거속시, 알고 있죠? 거속시.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간을 가는데 걸린 시간은 2V분의 S 아니겠느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3V라는 속력으로 기억만큼을 간 거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총 걸린 시간이지. 그 다음에 총 거리는 그냥 S에다가 기억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에서 조건으로 나와 있어. 그 평균 속력을 구하면 2.4V가 나올 거임, 이런 얘기지. 이거 밑에 거 통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S 플러스 2기억 분의 S 플러스 기억 해주고 바로 쳐주고 여기 6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2.4V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V 지워주시고 나머지 플러스 곱해서 정리하면 3번이 나온답니다. 정리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살짝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